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구자수 선생님께서 우리 김대성 위원장님께 하는 인사소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안녕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이 불문하고 안녕. 네, 이태원 오늘 참사 일주기여서 오늘 하루 종일은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다가 여기에 나왔더니 이렇게 흥성한 분위기여서 살짝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살아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의 그런 일상의 삶들을 늘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들도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모의 한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안녕이라는 말의 소중함을 순간적으로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제9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어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난해 오늘 그러니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9년 만에 또 한 번 우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을 겪었던 그날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아서 이 땅의 민주화, 자주와 통일을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열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159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묵념 바로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평화.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반가운 우리 김대성 위원장님을 첫 순서로 모시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왔는 건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이하말리에서 한번 뵙고 그랬는데 그때 못 뵙는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있어 이래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 동지라 하는 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뭐 오늘 금방 우리 김종희 사회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그 이태원 참사 일주기인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이게 지금 뭐 현실인가, 이 사회의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봤습니다. 사실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내 자식 새끼가 저래 됐다 하면 과연 그런 부모님들은 오늘 같은 날 여기 와가지고 뭐 노래하고 뭐 하는 것까지 뭐 이해를 한다 하지만 뭐 춤을 같이 춘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를 왔을 때는 역시 그 걱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상,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아울러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죠. 옛날에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항상 몇몇 집계에 있는 시민들이 또 농민들이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선봉에 서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가면서 지켜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이 쌀을 철거시키고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게 되기 위해서 전쟁 없는 이 나라를 만들고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동지들이 선봉에 있어가지고 몇 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원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자 있고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순수한 마음을 또 이용하여 내 사리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그래가지고 굴레바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자리를 좀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물연대 일로 엄청 바빴습니다. 저 살 빠진 거 보이시죠? 살 엄청 빠졌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에는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 삼선 지부장 자리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임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임기 끝나고 나면 또 사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성 위원장님.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드리면 하이 쫑이 이러시거든요. 네, 자주 뵐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화물 잘 열심히 조심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 청년 두 분 보이시죠? 네, 저희 이란에서 오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란 분하고 함께 오신다고 하길래 짧은 영어를 복습해서 나왔더니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고 네, 나이스 미치유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음 순서는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통일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제 마음의 원픽입니다. 유영재 연구위원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발언자가 저 혼자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시간이 나면 그 KBS TV에서 하는 그 특파원 보고 뭐 세계는 지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이제 여러 상황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제 저녁에는 지금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된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그 분리 장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상으로 6m, 지하까지. 예. 이제 그런 분리 장벽이 있는데 그 분리 장벽을 헐어내고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왕래하면서 살면 충분히 이 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지금 뭐 이제 하마스가 공격해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뭐 1000명 이상이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공격을 하면 또 보복 공격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지금 뭐 7,000명 이상 죽었다 이러고 60% 이상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마스가 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그는 그 하마스,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민중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노천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학대당하고 이제 쌓여왔던 그 켜켜이 쌓여왔던 그 분노 이거를 이제 그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그 힘을 갖추고 상대보다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를 공격해서 완전히 지금 뭐 이 공격 전과 공격 후를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정도로 공격을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하고 이 가자지구에 새 안보 정권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게 한들 과연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힘으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힘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이 땅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가 있죠. 예. 윤석열이 바로 그러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힘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억압하고 박탈하고 수탈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하마스가 그랬던 것처럼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허구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면 이전에 우리가 많이 알아왔던 것,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이죠. 그게 이제 이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날아오는 거의 모든 로켓을 다 막아낸다. 이른바 아이언돔의 신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죠.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아이언돔의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부터 아이언돔은 그렇게 요격 성공률이 높은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아이언돔 신화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퍼져왔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 안보전략연구소, 즉 그 이스라엘 쪽의 그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매번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이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남부는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마스의 로켓은 멀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30초 내지 1분 정도밖에 이 비행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시간이 허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둘째로 이스라엘군 정보 참모인 준장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전면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그 아이언돔은 주로 군 지휘시설, 핵심 시설을 방어하지 이스라엘 주민들을 방어하지 못한다. 우리 그 얘기도 많이 들어오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제 쇼킹한 것은 이 항공우주공학 박사이자 이스라엘 예비역 준장인 모티 세파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이언돔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여론을 요격하려는 소리와 빛의 쇼다. 실제로 당신이 하늘에서 본 모든 폭발은 자폭이다. 아이언돔은 단 하나의 로켓과도 충돌한 적이 없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준장이라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많이 들으셨지만 30여 년간 미국에서 MD를 연구해왔던 MIT대 포스톨 교수는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5%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사실상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드 MD와 연관된 내용들도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 다음에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3자 훈련을 다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 세 나라가,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이든, 여기는 이제 북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런 합의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 발사 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먼저 탐지를 한, 그리고 그것을 추적한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실시간 그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발사와 이제 상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요격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합의이고요. 두 번째, 이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 이 얘기는 물론 지금까지도 한미일 세 나라가 이제 미사일 방어 요격 훈련을 같이 해왔지만 이것을 더 이제 강화된 방식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이걸 하겠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요격 자산들,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C2BMC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보면서 관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또 어느 쪽은 일본에서 어느 쪽은 미국에서 그런 요격하는 것을 그것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이지스 함을 이제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레이더만 이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요격 미사일은 아직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지스 함에다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른바 SM3 블록 2A라고 하는 것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장 낮은 요격 고도가 500km예요. 더 멀리 올라가면 1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500km까지 올라갈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SM3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 본토나 하와이나 이런 데로 날아가는,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들여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SM3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자 훈련을 다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 이 다영역을 이 전방위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수중, 수상, 지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말하자면 전방위적인 한미일의 연합훈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드와 연관해서 말한다면 지금도 세 나라가 요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해서 우주 차원에서까지 이것을 이제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미국도 이미 우주군을 창설했고 한국군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우주군을 말하자면 다 묶어서 훨씬 더 고도로 아주 최첨단의, 말하자면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상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요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주군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역대 모든 정권이 한미일 MD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3불 1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미일 MD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어기는 한미일 3국의 MD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소성 리사드의 전직 배치 운용을 더 이제 전면화하고 일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능력을 더 향상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아이언돔이 속도도 느리고 성능도 떨어지는 이 하마스의 로켓을 요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비하면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로켓은 장난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마스의 그런 조악한 수준의 로켓도 요격하지 못하는 그런 방공망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과 북한에 뛰어난 성능을 갖는 공격 미사일을 과연 요격할 수 있겠는가?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도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다탄두 기동형 미사일을 또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실전 배치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한미일이 추구하고 있는 그 MD라고 하는 것이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포스톨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와 같은 기존 지상 기반 요격 체계, 그러니까 그 지상을 기반으로 한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그런 지상 기반으로 한 그런 요격 체계는 실행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돈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이미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에 집중합니까? 이미 발사된 공격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에 집중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성공할 수 없다면 그냥 우리 대화로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선제 공격을 추구한다고요. 발사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이면 먼저 때리겠다. 이게 이른바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한미가 갖추고 있는. 2013년도에 이거를 했는데 이제는 북의 미사일 능력이 더 개량됐기 때문에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제 공격은 유엔 헌장에서나 우리 헌법에서나 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킬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저 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이면 킬체인으로 먼저 때리겠다. 이게 지금 한미 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한반도는 남북 간 거리가 너무 짧고 현악지역이 많아서 미사일 방어할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 국방부나 한국 정부도 다 얘기한 거죠.
아포스톨 교수도 사드가 북핵미사일 맞는데 효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붉은 무리들은 전자파 문제를 가지고 사드 괴담이니 뭐니 이렇게 퍼뜨리고 있죠. 사실 이 전자파 문제만 하더라도 안전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와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상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소성리 사드도 사상 처음으로 민가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지만 핵심은 사드가 북핵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실이 가려지고 사드가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홍보수단을 가지고 그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얘기로 돌아가 보죠. 초반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제 1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인질 삼고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세계적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하고 거기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지금 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국제 여론이 바뀌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것인가 이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여론을 바꾸는데 SNS 힘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예전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 살상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SNS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속리 할매들은 현장에서 투쟁하느라 바쁘고 이 SNS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SNS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김천 촛불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SNS로 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드의 진실을 쟤네들이 엄청난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진실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저들은 세계 최강의 무력과 홍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나?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뭘 가지고 있을까요? 저항정신, 행동. 네. 그것은 바로 제가 제 표현으로 하자면 진실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진실과 정의가 반맥해주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서 지금 80년 동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뒤에 미군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한 전쟁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다 실패했죠? 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게?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이게 뭐냐? 국방 예산을 1,000조 원을 쓴다는 거예요. 전 세계 군사비를 다 합치면 미국이 쓰는 군사비가 전 세계 군사비의 거의 절반에 이르러요. 근데 왜 이렇게 정말 북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찌질한 나라들이잖아요. 왜 이런 데서 다 실패하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미국에게 정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들은 자국의 패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수송리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수송리 사드는 자국의 패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드 철거 투쟁은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위한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이 쫓겨가는데 한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몰아내는데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위한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신 분 계시겠죠? 거기에 이제 인상 깊게 남은 명대사가 있어서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어둠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꿈꾸되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조선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처지가 가장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가자지구 민중들이나 또는 일제강점기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나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사드 철거를 위해서 묵묵히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드 투쟁하면서 알았습니다. 평화는 무기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평화는 평화로만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준비했는데 잊었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저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유영재 연구위원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사드 투쟁을 하면서 그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 말이 왜 그런지 구체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 다리를 튼튼하게 딛고 사드를 몰아내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유영재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빼고 평화 심자. 사드 빼고 평화 심자.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 29일입니다. 이태원에서 울부짖는,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모든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는 159명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들, 우리가 지난 2016년부터 이 아스팔트에 나앉아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싸우는 우리의 마음이 한번 그 위에 겹치면서 준비한 영상 속의 노래를 가지고 추모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춘들이 왜 죽어야 했나.
도대체 왜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미쳐버린 이 세상 이젠 그냥 가만둘 수 없어 이젠 외치겠어 함께 싸우겠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 없는 세상 만들겠어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미쳐버린 이 세상 이젠 그냥 가만둘 수 없어 이젠 외치겠어 함께 싸우겠어 더는 눈물이 없는 아픔 없는 세상 만들겠어 그때까지 부디 안녕히 네,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수많은 영상을 돌려보면서 가장 마음 안 아프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영상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 우리 이태원 참사의 가족을 잃고 아직도 길에 계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분들이 들릴 수 있게 이분들이 외치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제정하라. 국가 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영상 속 노래의 제목은 왜입니다. 우리 소성리에서도 노래를 불러주러 오시는 백자라는 가수분이 부르신 노래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이 왜라는 노래와 함께 다른 노래들도 같이 청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다음 주 11월 2일 일곡동 CGV 영화관에서 우리 김상필 감독이 양지뜸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김상필 감독의 인사말과 함께 양지뜸 홍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보고 그리고 김상필 감독 인사말도 듣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가. 이쁘게 찍힌다. 이쁘게 찍혔어 이쁘게.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을 징기끼고 이름은 여사님입니다. 이름은 욕쟁이. 욕쟁이 하면 다 알겠지. 공룡비입니다. 이름 감사합니다. 막 여기야 진짜 없는 거 없다. 호랑이나 올해 남매산 놀러 간대. 냉장고 호랑이 있어. 노래 밖에 가자. 함께 가자 우리를. 에이고 참 그래 웃자겠노. 어이 한주까지는 해봐야지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상표입니다. 잘 지내시냐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모두 이 자리에 계시니 다행입니다. 아마 오늘이 911번째 김천시민 촛불 집회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마음속엔 늘 소송리와 김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천 광장에서의 기억들, 무더운 여름 노공리에서의 휴잔치를 하며 위장님인 박태정 위원장님이 사드 뽑아내고 소 잡아서 잔치하자는 말이 기억에 납니다. 꼭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천 촛불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와 율동이 빠질 수 없죠. 율동 천사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습니다. 11월 2일 저녁 7시 김천 CGV에서 영화 양지뜸 상영합니다.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일곡동 CGV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도금년 어머니 하시는 말씀 다들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그래, 웃자겠노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무엇을 위해서? 소성리 사드 뽑고 평화 심는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